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적용 관리 마지막 과목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관리하면은 뭐 단어상에서 나왔듯이 뭐 크게 우리가 막 애워야 되고 뭐 하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가 학습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고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것하고, 세 번째는 또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시공하고 중복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계획하고 중복돼 있다든가, 아니면 재료하고 공부돼 있던가, 이렇게 해서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아마 학습하시기에 제일 편안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적용 관리 보시자가 무의가 뭐겠어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뭐해서 시공해 놓은 것을, 그렇죠? 이루어지는 공간을 갖다가 시설과 식물 두 개로 나눠지겠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항상 유지해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얘기죠. 자, 첫 번째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설물하고 식물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설계자의 그 의도대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리한다는 것은 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갱신했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하면 온 목적대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잔디밭이 풀이 많이 나니까는 잔디밭을 그냥 나무 수목을 식재했다, 이것은 설계자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대신에 이제 설계 변경 또는 갱신을 해가지고 그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뀐 것도 바로 누구 설계의 의도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이용자를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지, 우리 적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언제나 그 사람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됩니까? 하지만은 설계 목적의 그 설계 의도에 맞게끔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 이건 아니죠. 그죠? 예. 벤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은 수요 숫자가 많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러한 적용 시설에서 더 많아졌다고 하는 벤치를 더 어떻게 한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주겠죠. 그죠? 이것은 새로운 설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참조하시고. 자, 관리의 목적은 적용 공간의 그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이틀, 3일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고 3일만 아마 우리 미화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청소를 안 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저기 쓰레기통일 거예요. 온 공원이 그렇듯이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그다음에 최소한의 경비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자, 첫째, 두 번째도 필요 없어요. 안전관리 하면은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용자들이 많이 나왔고 안 나왔고 뭐 어떻게 사용하고 어쩌고, 이것은 두 번째예요. 일단은 안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쾌적한 이용, 그다음에 관리할 때는 이제 최소의 경비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적용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한번 보실까요? 범위는 이제 우리 주택정원부터 시작하죠. 그죠? 예, 주택정원 하는데, 뭐, 거기다 보니까는 주택정원에서는 뭐, 아파트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빌라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뭐, 다세대,
또는 또 다가구 주택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죠,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개인 주택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이 주택 정원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의 국립공원까지 조경 공간에 형성되는 모든 조경 시설물과 자연물 대상으로 한다. 자, 관리의 범위는 이렇게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지금 이제 기사 산업 기사 정도면은 시공 현장에 좀 많이 가 계시는 반면에 또 우리 뭐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일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관리 업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회사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어떤 관리 또는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뭐 정원이나 학교 정원, 자연공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 뭐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군청하고 관계는 이 도시공원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자, 여기 뭐 국립공원 같은 또는 자연공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그다음에 뭐 부처가 이제 뭐 산림청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이제 산림 직종하고 우리 조경하고 틀려지는 것이 산림은 나무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나무를 잘 기르는 역할이에요. 예. 우리는 경관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를 잘 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용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나무가 이쁘게 크는 거 이것을 존중하지 않고 지루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경관이 있어야 돼요. 예.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전문가는 우리 조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식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 조경 수목을 기르는 것은 우리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산림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 공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철도도 우리가 하고 공업단지 그 외에 이제 조경 시설에 그러한 공간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한 분 주관에서 저하고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해서 하신 분은 철도 다니는 길이죠. 철길 주변에 이제 공원 하는 회사 총 책임자가 돼가지고는 하는데, 비용이 비싸요. 뭐예요? 월급을 많이 받아요. 이분은, 3일 만에 가서 이제 책임자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뭐하다는 게 이제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위험수당이라는 게 뒤따르고 해서, 자기도 그래요. 저 조경 시작해가지고 다를 때보다 수입이 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이제 철도 그것은 거기에 이제 나무 치는 것도 그 나무 이렇게 정장하는 것도 어디 보면 참 예쁘게 정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잘라버린 경우도 있죠. 자,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철도청 어떤 역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 사람들은 차량 운행하고 뭐 차량 사고 뭐다 가면은 우리 조경이 가서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고 보시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예. 고속도로 주변 그다음에 국도 주변에 뭐 잡초 제거라든가 수목 관리 이거 전부 우리의 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가서 하해 단지는 조경 관리 대상 공간이 대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자, 온해라는 단어가 화해 그 다음에 과수 채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 그러면은 화해는 꽃화차에다가 풀회자를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재료를 쓰기는 해요.
쓸기는. 그런데 이것은 온해에 들어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의 그 단지의 그러한 무슨 조경 관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 조경에서도 이제 그 초화 식재 관리 있죠, 그죠? 예, 초화 식재 관리. 이것은 우리가 뭐 신고, 예,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예요. 그러니까는 단지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네, 단지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산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온해 부장이고 이때는 농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수 식재 뭐 재배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이것은 우리 조경 쪽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산림 쪽에서는 어떤 그 임야에 심을 나무들을 또 하고, 가로수의 그 관리 목적은 우리가 관리는 하게 되지만은 실질은 산림청의 곤장이라든가 아니면 보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경 관리의 특성은 이제 관리 대상 지원이 그 지원의 변화성 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조경은 이제 자연의 그 수렴한 목적의 뭐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건축물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 보수 이러한 것이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도 수렴한 목적으로 해야 되고, 건축물의 내구성 저하에 대한 뭐 유지 보수 관리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이나 임업 등의 생산력 극대화에 지향하나 조경에 안정된 그 자연의 목적이 있다 해서 자, 이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농업하고 임업하고는 어떤 생산성을 지향하는 것에 있다 하면은 조경은 자연의 목적, 아름다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시험 문제 내놓으면은요, 많이들 그 우리가 정독하지 않으면 많이 틀린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다양성으로 보시자고요. 보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뭐 저기 건축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규모도 또 차이가 나지, 녹지 기능에 따라서도 뭐 경관 녹지, 완충 녹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부 이게 이제 소규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 만일에 1헥타르의 그 공원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연 인원을 갖다가 1인으로 잡는다 하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에 있어서는 소규모들이 많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주둔해 가지고 작업할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동성, 레크레이션 측면에서 강화돼 가지고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제는 공원이 저기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그죠? 특정 계층의 소유가 아니죠. 예, 모든 이들에게 공원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크레이션 와서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 예, 그리고 가끔씩 가족 단위로 나와서 피크닉 정도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행사들이 많죠, 그죠? 예, 밤 7시만 되면은 이쪽에서 음악 틀어놓고 에어로빅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독서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도 많죠. 전에는 산책 정도라고 하면 지금 각각이 운동 기구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레크레이션 보면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지관리에서 식물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해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보수하는 것이고, 공정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은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휴양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들에 관련한다. 모든 시설에 다 우리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관리 이건 이제 우리하고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범위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오니까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더 효과적이고 안정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 대상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우리 그 행정실이라든가 뭐 이러한 의미겠죠. 전담해 가지고 거기에 뭐 운영 관리비를 직접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있겠죠. 뭐 사설 그 식물원 같은 경우는 전체도 우리가 포함되는데 그건 이제 사무실 행정실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관리 같은 경우는 적용 식물 시설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규제하여 적당한 이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용에서 뭐 어떠한 레크레이션이 증가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그죠? 허용된 범위 안에서 레크레이션이 증가되는 것이고, 만일에 뭐 식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용자가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예요? 트리하우스를 만들어서 나는 거기서 하루를 자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이것은 뭐예요? 이용자의 규제될 행동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망쳐놓고 자는 거. 예, 그런 것도 나무의 식물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된 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할수록 해야 된다. 이 규정 내의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에서, 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서는 잔디 굉장히 중요성이 있죠. 지금은 수목보다도 오히려 잔디에 더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하루라든가 식재, 수목, 기반 시설물,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 편익 시설, 뭐 어린이 놀이 시설, 그 다음에 휴게 시설,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겠죠. 예, 건축물 등의 관리를 하고, 자, 이용 관리에서 이것은 약 한 50%에서 60% 정도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뭐 30~40%는 이쪽 이제 행정 쪽의 일이라고 하면은 주민 참여 유도, 그 다음에 안전 관리, 그죠? 우리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홍보는 이건 저쪽이다 하면은 이용 지도라든가 뭐 행사 프로그램도 저쪽일 것이고, 자, 안전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자 관리, 그 다음에 유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은 바로,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아마 시험에 한 번 정도는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적용관리 서비스는 개시해서 유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선 요인을 이제 어떻게 한다? 기능적인 감소 요건을 제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개선은 한 번 딱 시공을 해놓고 개장을 했으면은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공이 그날 끝난 그 날부터, 준공이 떨어진 그 날부터 개선은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능 같은 경우를 그 더 증가시킬 수 있게끔,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한 시점하고, 그죠?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점하고는 단 1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개선적인 면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용 조사에서는 적용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와서 산책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요즘 이제 커피 즐겨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가지고 오셔서 거기서 마시는, 이렇게 드시면서 사색에 잠기시는 분, 책을 읽으시는 분, 아주 그 다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용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분석 조사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그 관리는 없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날 예초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용자의 지금 그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제일 한가한 날 하는 것이 제일 낫고, 그래야지 안전사고도 또 하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특정 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대까지도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제가 한 예로 본다고 하면은 잔디밭 개방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월요일 날 쉬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요일 쉬려는 사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작업은 꼭 월요일만 이 공헌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어가서 5일 중에 하루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자의 수를 그 계측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용 실태에서 지금 방금 얘기를 했듯이 시간별, 요일별, 월별, 계절별, 연간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용 실태 동태 파악, 분석, 계측하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그 의식 및 심리 사항을 조사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공황장애가 있는지 어쩐지 이러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간단하게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심리에서 여기에 나와 계시는지 정도, 여기 나오면 편하니까, 여기 나오면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요구 정도, 그 상황 정도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질 및 양적인 변화에서는, 질적인 변화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적용관의 기능적인 면 또는 대상물의 내적인 변화가 요구에 대해서 관리 계획 필요성이 발생한다. 특히 도시 생태계라든가 생활 환경의 쾌적과 같은 내부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자, 우리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어떠한 음식을 좋아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하고는 달라지겠죠. 그죠? 이게 사회적 변화잖아요. 그죠? 어느 뭘 보니까는 주식이 전에는 쌀에서 지금은 삼겹살로 돼지고기로 바뀌었다고 그랬는가? 이렇게 바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고 그만큼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질적인에서는 이제 이용자의 취향이라든가 간섭, 그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질의 변화는 불가시적인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다고 하면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확실히 드러나지만은 1개월 전하고 6개월 전하고 이 사이의 질적인 변화의 특성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리 계획에서는 양호한 식생 확보, 나무 잘 살려야 되죠. 이쁘게 키워야 되죠. 그다음에 개방된 토양면의 확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공간. 네.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의 양적인 변화에서는 이제 시간의 변화했다는 것이고, 대상물의 노후 변질, 이제 그럴까요? 일단은 많이 이제 훼손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체해야 되고, 내구현 안에 이제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식물에게 되는 성장 번식이 이루어서 애형적 변화. 하여튼 고민도 고민이죠, 이게. 예. 어느 만큼 키워야 정상인가라는 그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이용자 수와 이용 형태에 따른 적용 대상물 자체에 대한 양적인 변화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에서 부족이 예측되는 시설의 증설자. 그렇죠.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용에 의해서 손상이 생기는 시설의 보충에서 특히나 이제 벤치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손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뭐 청소, 청결 뭐 이러한 문제가 뒤따르니까는 참조해 주셨습니다. 잔디 훼손 아주 제일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후연안에 각종 시설물, 자, 20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15년 받은 것도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 그걸 참조하셔야 되고, 군식지의 생태적 변화 조건에 따른 갱신에서 나무,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상층 식물 해가지고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근데 얘가 이렇게 커버렸어. 예, 하층 식물도 그래서 다 죽었어. 뭐예요? 바로 이제 생태적 그러한 조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운영관리 체계에서 시스템 화성 관리 조직이라든가 관리 인원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이제 편성할 때 몇 사람이서 몇 군데를 맡을 것인가 해서 이제 관리 조직이나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 조직에서는 대상물의 다양성이나 이용 요구도, 그 다음에 사회 환경 요구도 적절한 대응하는 관리 업무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적 기술적 관리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 지금 와서 뭐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인원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아니라 다 합리적인 그런 관리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관리 인원은 작업에 대한 계략적인 연간 작업이라든가, 연간적인 작업이라든가 단위 작업이라든가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작업별로 1인 소요되는 인원을 산출해야 되고, 관리 계획의 그 수립 과정에서 이제 뭘 해야 된다? 기초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영 방식하고 그 도급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공할 때 이미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거의 뭐 유사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글씨가 적으시면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영 방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관리 책임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자, 만일에 여기 마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담당자가 있어요. 그죠? 예,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영이니까. 잘했으면 그 사람이 잘한 거고, 못했으면 그 사람이 못하는 책임 소재가 확실하는 거고. 자, 상주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 공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어디에다가 돌뿌리 하나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임기응변 조치가 가능하다. 쉽죠. 그렇죠? 예, 쉽게 처리할 수도 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일 업무를 잘하게 예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능수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부정적인 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애착심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대신에 업무의 타당화가 하기 힘들다. 각 공원에 마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0개의 공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 공무원을 한 명씩 뽑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원 업무의 그 배치의 전환이 어렵다. 조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조경직이 마포구청에서 10사람밖에 없다. 그런다고 하면 10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사람뿐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로만 적용 그 직책으로만 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그런 거밖에는 안 되죠. 전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한 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요 이상의 인건비 지출이죠. 자, 공원 관리하는데 뭐 전체로 봤을 때 한 공원에 뭐 0.3인 정도면은 1년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하면은 3개의 공원 관리를 이제 맡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또 업무가 복잡해. 그래서 그 인건비 지출이 많고 인사 정체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업무,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행할 수 없는 업무라든가 진척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검사가 어려운 업무, 금액이 적고 간편한 업무라든가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업무 등은 이제 직영 방식에 대한 업무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급 방식으로 보신다 하면은 규모가 큰 시설 관리라든가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관리의 단순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술자예요. 적용에 대한 기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험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1년 계약을 하고 1년 후에 또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거 언제 그렇게 됐어? 나무가 죽었어요. 언제 그 나무가 죽었어? 아니, 전년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번질 확률이 높고, 전문업자 충분히 활동하지 못한다.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내용적으로 고급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기가 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에 걸쳐서 단순한 업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자격이 요하는 공무죠.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관리 주체가 보유한 그 기능으로서 불가능할 경우, 그 다음에 직영 관리 이론으로서는 부족한 업무가 이제 도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관리 계획에서는 제일 조금 조경관을 이용하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양질의 그 변화라든가 질질의 변화,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관리에서는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거기 그 예산을 보자고 하면은 단위 그 연도당의 예산은 작업의 그 비용, 전체 비용 곱하기 그 다음에 이율 그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3년에 1회 정도 했을 경우는 작업률은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20개 걸음 주는 것을 3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하면은 3년에 한 번으로 3분의 1로 잡으면 작업률을 3분의 1로 잡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간 작업에서는 이제 작업 수립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계획 단계를 세운다 해서, 자,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수목 관리한다 하면 고사지를 빨리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안전사고하고 문제가 이제 뒤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죠. 우선순위. 첫째 이제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제일 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가 되겠고, 작업에 따라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일을 추진하거나 용역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비 절감과 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죠. 자,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돈을 썼으면 돈을 쓴 만큼 보여야 되죠. 그죠? 예. 여기 마찬가지예요. 공원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주택 정원을 관리한다, 공장 정원을 관리한다, 학교 정원을 관리한다,
학교 정원을 관리한다. 이건 전부 뭐예요? 일의 성과가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우선순위가 또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정기적인 관찰이나 점검, 뭐 청소, 그래 연관 실시에 생기는 변화에 대한 단기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설물 나무 등에 대한 것은 5년에서 10년에 대한 장기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 가지치기를 매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예산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랐을 때 어떻게 한다? 나무 관리에 뭐 정정 작업을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3년 정도 후 얘가 조금 잘못됐는데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정정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단기 계획에서는 이제 뭐 페인트 칠이라든가 보수 계획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3년 정도면은 소나무 정정을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이건 단기 계획에 들어가고, 장기 계획은 15년에서 30년 시설물이겠죠. 이건 대부분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센트럴파크를 가니까는 참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멋져 보이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벤치의 철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철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페인트 칠을 덧칠을 했고 보수를 했고, 안전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변하지만은 그때의 철제 부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어떠한 시설물 구조에서 갱신할 수 있는 범위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 버리는 범위가 이제 따로 있을 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전동성이 존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 식물 관리에서 병충해, 그죠? 병충해 방제라든가 정정 관리 등은 연간 계획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연간 관리에서도 이제 보시자하면은 정기 작업, 부정기 작업, 민시 작업으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보시고, 자, 수목의 연간 관리, 낙엽수 정정,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걸 우리가 강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약정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정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이 강정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비 주는 것은, 이것은 뭐 6월 30일까지는 이제 질소를 줄 수 있는데, 이후가 되면은 질소는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칼륨 같은 경우는 주어도 되고, 제초제 풀을 성장이 왕성할 때 하는 거겠죠. 그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작업, 뭐 청소라든가 이거 병충해 방제, 우리 전기 작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목의 정정은 근데 전기 작업 중에서도 매년 하게는 안 돼 있고, 뭐 2분의 1 또는 작업 효율을 3분의 1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병충해 방제는 매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자, 페인트도 이제 2년에 한 번, 또는 철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정기 작업,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고산목이라고 그러죠.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보식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물이 지금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보수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고. 그 다음에 임시작업은 이제 어떤 기상재해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한번 보시자 하면은 전기 작업 해가지고 뭐 순회 점검 하는 거, 안전 점검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 점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이용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풍 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전 점검도 이렇게 뭐 5월, 6월, 8월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대부분 보면은 분기별로 하고, 뭐 겨울에서도 하고 빼먹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선 도장 뭐 이런 것은 있잖아요. 거의 보면은 도장 같은 경우는 추위가 가시는 시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 4, 5월 정도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월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이용객들이 최고 많을 때가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이 조금 뭐 뒤로 앞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비정기 작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 연한 보시 작업은 벤치 같은 거 목재는 7년이고 도장은 2, 3년 만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자판 보수 뭐 전체 10% 이상이 파손고 부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보시자면 퍼글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철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20년이고 도장은 3, 4년 만에 한 번 하는 거고, 석가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붕에서 물이 조금만 스며든다 할지라도 바로 부식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수해야 된다. 그것은 목재일 경우에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보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페이지 넘기셔야 되죠? 예, 그래요. 자, 적용 식물 관리에서 정정, 우리 이미 냈던 내용이죠. 꽃이나 단풍이나 열매나 줄기 그리고 수형을 아름답게 감상하거나 그늘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정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발휘할 수 하기 위해서 정정을 하여 모양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을 조정해주는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목적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무의 일부를 잘라주는 것을 전정이라고 그러고, 자,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전정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목적은 미간, 그 다음에 기능, 계하 촉진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촉진에 대해서 또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촉진이라는 것은 4월 5일 날 개화하는 것을 3월 5일 날 개화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셔야 돼요. 그죠? 예. 예쁘게 피고 아름답게 피고 꽃이 건실하게 피고 이러한 것을 촉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지 작업은 수형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줄기나 가지를 성장의 조절을 목적으로 맞게 수형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초 정리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떠한 수형의 형태가 우리가 지금 제일 건전한 나무라고 한다 하면은 이 무게 비중이 있잖아요.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나무가 이렇게 커버렸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것은 나무가 언젠가는 이렇게 쓰러질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정이라는 것은 나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위적으로 기초 정리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칭이 돼가지고 중량감을 딱 맞춰주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수목의 관상이나 계하결실, 생육 상태 조절했는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쁘게 크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꽃도 죽지 않고 꽃도 많이 열매도 많이 열게끔 해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정정하거나 수목의 그 발전을 위해서 가지나 줄기 일부를 제거해주는 정리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그렇죠? 햇볕이 고루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 자, 목적에 따라서 미간을 두는 모양인데 수목의 본래 수형을 자연스러워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불필요한 줄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제거해서 원래 수형을 유지하도록 정장. 그렇죠. 이쁘게 만든다는 것이 원래 수정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제일 이쁜데
우리 이제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형상수는 이제 우리 토표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형으로서 뭐 직선 또는 곡선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불필요한 가지나 잎을 정정하는 것을 이제 형상수 만든다 해서 형상수 하면은 산울타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건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산울타리 모형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토피열이라고 했는데, 아니. 모형을 이렇게 조형적으로 만드니까는 토피열이라고, 형상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형상수 토피열이라는 것은 뭐 동물 모양을 만들고 해서 같은 뭐 생울타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시험 문제 잘 읽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이건 단조로운 토피열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보시면 되겠고, 수목 식재 장소 식재 목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모양 높이 폭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식물을 공원에서는 식물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이용자들을 위한 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식물 자연의 고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실용적인 측면 차폐라든가 방음, 방풍, 생물타리들의 식재에 수목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가지고 밀생하도록 본래의 그 목적에 맞게끔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 독립수는 태풍의 가지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불필요한 가지 제거해야 되죠. 자, 수목의 교통표지판 가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방해됐을 경우에는 제거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리적인 면에서 이제 중점 두기 위해서는 나무의 생육에 결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정하는 것을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가 꽃을 더 이쁘게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네. 열매가 더 건실하게 달리게끔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결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경관을 더 예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간혹 그런 이미지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 시민들 중, 그 이용자들도 보면은 저는 이제 감이 많이 달려 있으면 감을 따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요만할 때.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가도 그래요. 모가도 많이 열려 있는 것보다는 적당량이 열려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나무를 위한 길이고 또 이용자들도 더 보기 좋은 것인데 우리는 보면은 그냥 많이 달려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자, 이 시간 수목의 그 호흡 수분량 증상량을 위해서 가지치에 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 시간 수목은 이제 TR 비중이라고 해가지고 잎하고 뿌리하고 어떻게 한다? 같게끔 해주는 역할로 정정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병충, 그렇죠. 예. 꽃나무의 이제 개화 결실을 촉진하고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꽃나무의 가수 개화를 결실 촉진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 비하고 이제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좋고 병충해 발생도 이 두 가지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늙거나 쇠약한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갱신하게 했을 때 정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의 종류 5가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생장을 돕기 위한 정정, 성장 억제를 위한 정정, 그 다음에 개화 결실을 위한 정정,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했지만 생리조정, 다시 말해서 이식을 했을 때 위에 부분,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비율을 맞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갱신정정 해가지고 이 5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첫 번째 성장을 돕는 것은 이제 묘목을 기를 때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고 특히 이제 과일나무나 이제 오동나무 같은 거 세력이 약한 묘목에 밑동을 베어 가지고 강한 격가지를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동나무나 이 어린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수목을 지금 키우는데 공원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키웠다 하면은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어떻다? 이것이 바로 성장을 돕는 그러한 정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목에 나오는 견눈, 이건 이제 맹아지라고 그러죠. 근맹아지, 뿌리에서 나온다 하면은 이러한 줄기도 제거해 줘야 되죠. 예, 맹아지는 제거해야 되고, 병을 일으키는 가지라든가 말라 죽는 가지, 이러한 것은 빨리 정정을 해 주는 것이, 솎아 주는 것이 더 이 성장을 돕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장 억제, 키를 줄이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소나무 그 순지르기에 5월에서 6월 뭐 잎따주기 이러한 것도 있는데 한렵수의 잎따주기는 성장을 그만큼 줄여줄 수 있는데 침엽수 소나무의 잎따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성장을 돕는 거예요. 성장을. 그러니까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개화결실을 위한 정정, 이것은 이제 우리 가을수나무나 꽃나무의 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감나무 같은 경우는 해거리 현상이 일어난다. 너무 많이 달리면 이거 나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일부를 갖다가 열매를 제거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미와 같은 꽃나무는 한 가지가 너무 많은 꽃무늬가 있을 때는 솎아내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했는데 뭐다? 개화결실을 위한 정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많이 피면은 무조건 이쁘다. 과일이 우리 열매를 감상하는 식물들 중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은 이쁘다, 이런 개념은 오늘부터 버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취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기 조정을 위한 것은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식할 때 있잖아요. 균형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왜 나무가 우리가 지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파가지고 와버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한다? 지상부하고 뿌리 부분에 무엇을 갖다가 비율을 같게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티나무나 버즘나무 같은 명안이 강한 나무는 큰 가지를 잘라가지고 새 가지가 나오게끔 하고, 소나무는 명화력이 없어요. 이런 수정을 솎아내게 해야 되겠죠. 예. 자, 세력 경신을 위한 거, 지금 뭐냐면은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데 여기에 이 나무가 너무 이제 병들고 오래되고 활동력이 적다 하면은 이 가지를 금명아지가 됐던 간명아지가 됐던 이걸 살리고 이것을 없앨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세력 경신을 위한 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목의 전정 원칙,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자란다. 이것은 이제 통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수목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도장지를 제거해야 된다. 도장지는 주간을 해치는 거고 나무의 형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고, 역지, 중하지, 그 다음에 난지를 제거해야 된다. 이건 이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의 성장의 방향과 가지에 유인을 해야 된다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가지에는 이쪽에 있는 뿌리, 이쪽에 있는 가지는 이쪽에서 뿌리에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